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봄이면 많이 캐는 그 나물 중에 제일 귀하고 약효가 강한 순박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희는 다른 말로 나기채라고도 하는데요. 순박희의 효능과 부작용, 먹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희는 국화과의 단연생인 풀인 선박희, 좀순박희, 왕순박희 등의 전초입니다. 생략명으로 흔히 고채라고 하는데요. 왕순박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에 약 한 40여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왕순박희, 개순박희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미각을 돋구고 입맛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 나물로 순박희 나물을 꼽습니다. 너무 써서 끓는 물에 약간 데쳐서 찬물에 오랫동안 우러내어서 먹는데 쓴맛을 즐기는 사람은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한겨울철에도 잎이 죽지 않고 누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지 바른 쪽에서는 한겨울에도 나물로 캐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뿌리 모두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시골 들판 논두렁 같은데 어디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박희 뿌리는 항염, 항암 작용이 뛰어난 약인 동시에 나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뛰어난 약효를 지닌 귀한 약초인 동시에 진귀한 나물로 여겨온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기채입니다. 나기채. 순박희라는 말이죠. 한자로는 어찌 나의 귀할 귀, 나물채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산삼, 지치 같은 진짜 값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약초들을 다 제쳐놓고 산과 들에 흔해 빠진데 쓴맛이 강해가지고 잘 먹지도 않는 순박희를 가장 귀한 나물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순박희는 매우 흔하고 맛도 쓰고 없지만 약효는 몹시 귀하기 때문입니다. 순박희는 모든 염증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갖가지 염증 질환에 제일 좋은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염증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전립선염은 제일 잘 낫지 않는 염증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역시 치료가 제일 어려운 염증이라고 하고요. 여성들이 질염, 냉대하, 자궁염, 난소의 이상, 오줌소태, 방광염, 요도염 같은 것들이 모든 염증으로 인해서 옵니다. 또 남자들의 전립선염, 고환염, 엄낭의 냉증,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중이염, 구강염, 인후염 같은 것도 여간해서 잘 낫지 않는 염증성 질병입니다. 나기채는 이 모든 염증을 다스리는데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데요. 단맛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 안에 당분이 많이 쌓이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뇨병이 모든 염증성 질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분을 많이 먹어서 염증이 왔으므로 당분의 단맛을 중화하여 염증을 사기 없애는 데에는 쓴맛이 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박희는 맛이 몹시 쓴데요. 그리고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강한 식물 중 민들레는 염분이 너무 많아 짭니다. 독할 정도로 짠데요. 민들레는 잎의 엽록소에서 햇빛을 받아 강압성 작용으로 소금을 만들어 줄기와 뿌리, 잎에 저장하고요. 소금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를 진하게 달여서 조청처럼 농축해서 먹어보면 많이 짜서 마치 간장 졸여 놓은 것 같습니다.
17% 정도의 조선 간장보다 더 짠데요. 생명체의 면역력은 소금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들빼기도 쓴맛이 나고 짠맛도 있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쓴바퀴의 5분의 1 정도 밖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다리거나 농축하면 진액의 빛깔이 까맣게 되는 것은 생명의 원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려서 그 진액이 까맣게 되는 것은 모두 훌륭한 보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를 다리면 검어지고요. 동충하초를 다리면 먹처럼 검어집니다. 그러나 사골이나 솥뼈를 아무리 오래 구워도 검게 되지 않는데요. 진하게 농축해서 검어지지 않는 것은 보약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빛깔이 나야 신장의 원기를 도울 수 있고 신장의 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기를 진하게 다려서 농축하면 그 진액이 먹처럼 까맣습니다. 그러므로 선박기는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원기를 돋우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최상의 보약입니다. 인삼이나 녹용보다 더 나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나 줄기에 상처를 내었을 때 끈적한 진이 나오는 식물은 모두 훌륭한 염증 치료약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풀이나 나무든지 잎이나 줄기를 잘라 보아서 끈끈한 진이 나오는 것은 모두 염증 치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뛰어난 항염,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약이라고도 부르는 야생의 많은 날로 갈아서 먹으면 위궤양, 장염, 편도선염 같은 염증의 치료 효과가 아주 좋으나 독이 있어서 잘못하면 적사할 수도 있습니다. 참마는 불로 말려서 약으로 써야 합니다. 햇빛으로 말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로 말려야만 독소가 90% 정도 넘게 날아갑니다. 대부분 독은 가벼운 것이므로 열을 가하면 잘 날아갑니다. 민들레, 고들빼기, 쓴바퀴는 다 같이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진이 나오는데요. 민들레는 약성이 너무 강해 독이 될 수 있고 고들빼기는 약성이 좀 약하고 쓴바퀴는 중간 정도로 적당합니다. 오래 먹거나 많이 먹어도 독이 되지 않습니다. 나기채라는 이름대로 남녀 모두 온갖 질병에 좋은 효과와 효험이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염증에는 3, 4일만 먹어도 잘 낫습니다. 항암 효과도 매우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암 환자를 고친 경험담이 있습니다. 쓴바퀴는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사귀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말기위암과 당뇨병도 고쳤다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염증 치료에는 쓴바퀴만한 것이 없고요. 모든 질병은 대개 위염이나 장염 같은 소화기관의 염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바퀴를 한번 다리면 맛이 썩고요. 그러나 3번 고압으로 다리면 쓴맛이 없어집니다. 3번을 다린 것은 맛이 좋아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마치 숭늉같이 그런 맛인데요. 오히려 숭늉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3일 동안 달여야 하고요. 위염이나 장염이 있는 사람이 쓴바퀴를 먹으면 속이 화끈거리고 따갑습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 바로 침투하여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세포막을 깨뜨려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도라지나 잔대, 더덕처럼 잎이나 줄기에서 흰접이 나오는 것은 모두 훌륭한 염증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부인병, 갑상선 질병, 암 등을 두루 치료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선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쓴바퀴탕을 먹으면 위궤양이나 위염은 한 달쯤이면 낫고요. 쓴바퀴에 들어있는 약효 성분이 염증의 세포 조직에 침투해 세포가 기형이 되는 것을 막고 기형이 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쓴바퀴탕은 맛이 아주 순하므로 효소와 같이 작용하고요. 그러므로 매우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쓴바퀴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에서 만드는 효소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몸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에는 처음에 50ml 정도만 먹어봐서 속이 쓰리면 그날은 더 먹지 말고 다음날 역시 50ml 정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속이 덜 쓰리고요. 그쯤 되면 절반 넘게 나은 것입니다. 사흘을 먹고 난 뒤에는 속이 전혀 아프지 않게 되는데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위염이나 위암은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낫고 대장암은 9개월쯤이 걸려야 낫습니다. 쓴바퀴탕은 쓴바퀴 뿌리 8kg에 물을 한 마를 붓고 압력을 가해 하루 한 번씩 불을 떼서 3일간 달입니다. 쓴바퀴 뿌리에 있는 고급 섬유소가 우러나오도록 천천히 오래 달여야 하고요. 섬유소는 뇌세포와 뇌질을 구성하는 좋은 성분이 됩니다. 쓴바퀴의 뿌리는 국수 가락처럼 길고 매화나무 줄기처럼 울퉁불퉁한 것이 약효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들과 산에 널리 흔하게 있는 쓴바퀴는 최상의 밥반찬인 동시에 가장 귀한 약성을 지닌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